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쾌한 휴일 아침 시간입니다. 대구 MBC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과 함께 매주 이 시간, 그러니까 일요일 아침 8시 10분부터 9시까지 50분 동안 새로운 프로그램 대구 MBC 일요 특강을 방송해 드리겠습니다. 생활하면서 도움과 또 길잡이가 될 좋은 소재들을 골라서 권위 있는 강사들의 강의로 유익한 휴일 아침 시간이 되도록 앞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자, 대구 MBC 일요 특강, 오늘은 첫 번째 시간으로 곧 다가올 진학을 앞두고요. 자녀의 바람직한 진로 지도에 대해서 포항공과대학장이신 김옥일 박사의 좋은 강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방금 소개받은 김옥일입니다. 오늘 이 바람직스러운 자녀의 진학 지도라는 또는 진로 지도라는 그런 제목하에서 50분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한 번쯤 우리 지금 모두들 다 이거 대학 보내야 된다는 이 풍조 속에서 우리 한 번쯤 깊이 대학을 꼭 보내야 되는 거냐 한 것을 한번 반성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을 대학 보내야 되겠느냐 하고 한번 따져봅시다. 첫째, 머리가 아주 좋은 자녀를 돕고달라 대학을 보내세요. 안 보내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본인들이 겪고 가려고 할 게 없고 또 사회로 봐가지고서도 머리 좋은 사람을 돈에 관계 없습니다. 요새는 뭐 돈 가지고는 관계 없고 머리만 좋으면은 그러면 장학금 충분히 받아서 대학은 얼마든지 갈 수 있고요. 포항, 머리가 아주 좋고 달랑 포항공대에 보냈어요. 그러면 박사까지 그만 책임질게요. 그래서 머리가 아주 좋은 자녀를 둔 분들은 저는 오늘 더 말하지 않겠어요. 왜냐하면은 학과 선택도요, 본인한테 맡기세요. 대학도 본인한테 맡기세요. 왜냐하면 부모들이 나중에 자녀들한테서 원망을 안 듣기 위해서. 저 어릴 때, 지금 말씀을 드린다면, 저 어릴 때 망나니였습니다. 국민학교도 아닌 간이학교라고 나이가 조금 많은 사람이 들어가는 학교에 들어가 봤더니 나보다가 전부 다 나이 많은 학생들이 있고 나이가 제일 좀 코흘개가 들어가 놓으니까 놀림만 받고 그래서 학교 가기 싫었어요. 학교를 때때로 조금만 아프면 학교 안 가려고 그랬죠. 학교는 우리 집에서 한 200m 거리인데 안 가려고 그랬죠. 그러면 어머니가 저보고 그랬어요. 너는 대로 해라. 너 셋째 아들이 너한테 나가서 밥 한 덩이 줄 거 없고 그러니까 공부하고 안 하고 너는 대로 해라고.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큰일 났어요. 하기는 우리 집에서 밥 한 덩이 받을 것도 없고 이거 좀 공부는 조금 해야지. 이래 싶으면서 결국은 나중에 갔을 때 중학교, 국민학교 한 3, 4학년부터 시작해가지고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따라서 반드시 공부를 꼭 해야 된다 하는 그런 압력도 필요가 없고요. 근데 내버려 놔두면 내버려 놔둔다면 모두 알아서 이렇게끔 가게 되지 않겠느냐. 저는 이제 그렇게 봅니다. 머리가 아주 좋다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도 그것은 이제 말하자면 앞길을 열어줘야 되겠죠. 열어줘야 되겠는데 나중에 가가지고요 부모네들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저렇게 했다가서 제가 책임지고 제 맘대로 됐을 때는 관계가 없는데 잘못해도 자기가 책임을 지는데 잘됐지만은 본인이 생각하기에 잘못됐을 때는 부모가 그렇게끔 밀어서 나중에 갔을 때 부모에 대해서 원망을 해요. 결국 사람은 국민학교 제가 반성해 봤을 때는 국민학교 한 5, 6학년쯤 되니까 벌써 나는 내 생각을 했어요. 어린애가 걷지요. 어린애들이 아닙니다. 사실은 어린애들이 굉장한 지능을 가지고 있고 옳고 그런 걸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재주가 아주 있으면 대학 보내세요. 둘째, 돈이 아주 많으면요
대학 보냈어요. 그 돈 뒀다가 뭘 하겠습니까, 그래. 돈이 아주 많으면은, 대학을 보내가지고 대학 가서 놀든 말든 간에, 왜냐하면 집에서 아무리 해가지고 취직하라 그래야 뭐 취직하지도 않을 거고, 하니까 그만 대학을 보냈어요. 그리고 대학을 보낼 때는 본인이 좋아하는 대학을 보내요. 음악도 좋고, 미술도 좋고, 체육도 좋고, 연극도 좋고, 그 다음에는 과학을 좋아한다면 금상첨하고요. 정치하고, 문학도 좋고, 그저 보내서, 그 다음에는 본인이 알아서 또 책임지라고 하면 또 되는 겁니다. 이제 문제는, 돈도 그렇게끔 많지도 않고, 대학을 보내는 이유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돈이 있는 양반들은 교양을 위해서, 사람 되기 위해서, 친구 사귀기 위해서, 집에서 노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학 가가지고 친구들을 사귀라. 좋은 거죠. 그렇지 않으면 더 좋은 직업을 가지게 하기 위해서. 안 그렇겠습니까? 존경받는 직업을 가지고, 예를 들면 판검사. 이 따분한 대학 교수보다가야 장군이 훨씬 더 낫죠. 예를 들면 장군이 되든지, 뭐 국회의원님이 되든지, 뭐 의사 선생님이 되든지, 또는 정 못하거들랑 뭐 대학 교수가 돼도 뭐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요. 조금 더 좋은 직업을 가지기 위해서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좋은 직업이라는 의미를 놓고 봤을 때는 특히 요사이 우리 사회는요, 대학 졸업생이 너무 많습니다. 둘째, 대학에서 취업이 안 되는 학과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자녀의 한번 우리가 진로지도, 그 정도로 해놓고 난 다음에 자녀의 진로지도하고 한번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봅시다. 자, 내가 지금 딸이나 아들을 탁 낳았어요. 낳는 그 순간의 기대는요, 어느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든지, 안 그러면 육군의 대장이 되든지, 안 그러면 노벨상 수상을 받는 그런 과학자가 되든지, 안 그러면 판검사가 되든지, 뭐 이사가 되든지, 대기업의 사장이 되든지, 또는 아마 딸을 낳았을 때는 또 큐리 부인이 되든지, 뭐 기대는 대단한 겁니다. 누구나 다. 그런데 상대적이거든요. 다른 사람이 다 능력이 모자라면은, 그러면 내 자녀 하나만 있으면 개, 돼지, 호랑이 이 가운데서 얼마든지 큰 소리 치고 살 수 있는데, 문제는 이웃집에 있는 부모네들도 자녀에게다 가서 같은 기대를 하고 있고, 미국에 있는 부모들도 같은 기대를 하고 있다는데 지금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째, 내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될 것인가 했을 때, 옛날이나 지금이나 미래나 봐가지고 자녀에게다 가서 우선 착한 사람을 만들어. 그게 우선 첫째입니다. 집에 어머니가 저한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부하란 말을 하지 않았어요. 하나 강조한 것은 형제간에 싸움을 했거든요. 작은 형님하고 저하고 3살 차이, 큰 형님하고 저하고 또 3살 차이. 제가 좀 고집쟁이고 오라가닥이고 형님 말 잘 안 들어가지고, 말하자면 동생이 형님 말 안 들으니 그게 폐륜과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 인간 안 된 호길이 저거 큰일이다. 지금도 집에 어머니는 내 안사람 보고서 난 다음에, 얘야, 내가 저 휴학한 저 호길이하고 같이 사는데 얼마나 힘들었겠니? 바로 그러시면서 공부보다가는 우애, 효도, 그저 우애, 효도, 착한 사람 되라, 거짓말 하지 말라. 어머니가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거짓말을 조금 덜 하게 된 줄은 모르겠어요. 여하튼 간에 거짓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은 어머니한테서 배웠고, 그리고 되도록이면 거짓말은 안 하기로, 하지만 때때로 거짓말은 합니다. 작은 거짓말은 하지 않고 큰 거짓말은 때때로 하죠. 하는데 결국은 봤을 때 그 어머니의 그 교육이 맞는 교육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도 저 3남매 2남 1녀를 뒀습니다. 위로 아들 둘, 딸 막내 딸인데, 저도
우리 애들 보고 한 번도 공부하라 소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다행하게도 걔들이 뭐 어느 정도 이제 머리가 좋았기 때문에 뭐 공부하라고 말할 필요도 없었다고도 볼 수 있지만은 설령 공부를 머리가 나쁘다고 치더라도 저는 뭐 공부하라고는 얘기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자녀들에게다가는 부모를 생각하는 자녀, 형제를 서로가 형제의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교육, 그것이 우선이다. 그거 없이요 벌써요 부모를 홀대를 하고 자기 참 남매 형제를 홀대를 하면서 사회에 나가가지고 존경받는다는 것이 그것은 껍데기입니다. 그리고 가장 빛나지 않는 일이 뭐냐? 부모 형제 도우는 것이 빛은 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참다운 행복은 부모와 형제들 에게 다가서 함께 이렇게 참 크는, 함께 참 행복을 나누는 그러한 가정교육이, 그러한 진로 지도가 결국은 바람직스러운 참 진로 지도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어릴 때부터요 자녀를 키우실 때 어떻게 하면은 얘가 부모를 위하고 어떻게 하면은 얘가 형제를 위하고, 그러니까 마침 옛날 우리 그 참 육아의 가르침이 수신제가 치국평천한데, 치국 말하자면 제가요 자기 집안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나라에 나가가지고 무슨 어디다 가서 어디 기부를 많이 해가지고 난 다음에 누가 어디 참 사회에서 공헌을 했다, 그거 다 껍데기입니다. 사실은 결국 자기 동기, 자기 부모를 생각하는 사람을 이제 먼저 만들라. 그래서 형편이 되면은 이제 대학도 보내는 겁니다. 아까 내가 말씀드렸죠. 재주가 아주 있으면은 재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서 또 이제 그 집안의 경제적인 것하고 또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맏아들을 위해 가지고 너무 참 힘을 쓰다가 둘째, 셋째 애들 학교를 안 시켜도 곤란하고, 또 둘째, 셋째를 학교시키기 위해서 맞은 아예 너는 희생이나 해라. 나중에 너 동생들이 너 형 잘 위할 것이다. 그것도 약간의 현실에 맞지 않는 얘기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바로 참 대학을 셋째로서 우리 집에서는 내가 처음으로 대학을 가겠다고 했을 때 집에 아버지는 참 양자를 들어오셔가지고 큰 집을 지켜야 되는데 우리 집의 전통은 봉제사 접빈객입니다. 그런데 큰 형도 대학을 가지 않았고 둘째 형도 대학을 가지 않았는데 너가 반드시 대학을 가야 되겠다면은 집안 형편은 세전짐을 줄여가지고 너 학교 시킬 수는 없고, 그래서 너 알아서 집안 도움 없이 하려면 대학을 가거라. 그래서 내가 생각해 봤을 때 아버지 그 말씀이 지당하지요. 그리고요, 여러분들 자녀들이 만약에 형편이 안 되는데도 대학을 가겠다고 우긴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대학을 가가지고 졸업하고 난 다음에 집에 대해서 얼마나 한 보답을 너가 하겠느냐, 할 자신이 있는 거냐. 솔직히 말해서 그때 제가 만약에 좀 세전짐으로 팔아가지고 대학을 시킨다고 했었다면 저는 아마 사양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요, 서울대학을 나와가지고 취업이 안 됐습니다. 서울대학 물리학과를 나와서 공무사관학교 교관을 3년을 하고, 그리고서도 서울에 있는 여학교에 물리선생으로 취업을 하려고 했더니 3개월분에 해당되는 3개월분 봉급에 해당되는 돈을 뇌물로서 서무과장한테 준다면은, 그 당시에 해방 1950년대, 1960년대 공무원 봉급이라는 것은요, 자기 혼자 먹고 살기가 바빴습니다. 그런데 집안에서 농사 짓는 그 농토를 팔아가지고 그래 대학을 해서 집안에 나가서 어떻게 간단 말입니까? 그래서요, 집에 우리 아버지의 참 어머니의 참 교육이 훌륭했던 것은 제가 저 혼자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고 저 자신만을 생각하는 이기적인 인간이 아니고 그 우리 집안을 언제나 생각하는 사람으로 키웠다는 것.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요, 자녀에 대해 가지고 앞으로 후회를 하지 않으시려면 자녀들이 이기적이냐
안 그러면 적어도 집안 환경을 두루두루 생각하면서 자라는 사람이냐? 이기적인 사람일 때는요, 집안을 생각하지 않은 사람일 때는 나라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업에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 하나밖에 모르고, 지 자식밖에 모르고, 지 마누라밖에 모르고, 조금 곤란하죠. 그래서 제가 강력하게 여러분 보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 교육을 할 때 도의 교육을 최우선으로 하시라. 예. 그 다음에는요, 사회가 지금 앞으로 사회는 다양해집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지나간 30년 동안에 참 소위 압축 성장이라 해가지고 다른 나라가 한 100년 동안에 발전시킨 것을 우리는 한 30년 동안에 거의 참 최후진국에서부터 중진국으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다가 보니 사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바람직스럽지 못한 것들이 지금 많이 일어났습니다. 많이 일어나가지고, 지금 우리나라의 상황은 모두가 옆에 사람이 다 대학 가니까 우리도 대학 가야 되고 옆에 사람이 하니까 해야 되는 걸로 거의 획일 사상이 이렇게끔 돼가지고서요. 모두들 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되돌려서 모두들 다 자기가 자기 생각을 할 그러한 상태로 우리 자신들을 조금 반성을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은 세상이 어떻게 돼가고 있느냐 하게 되면은 이제는 대학 졸업자보다는 대학을 나오지 않고서 어떤 한 기술이나 또는 경험을 쌓은 사람들이 대학 졸업에 못지않는 또는 더 우대받는 세상이 지금 되고 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그렇습니다. 독일이 그렇고요. 독일에서는 국민학교 4학년 마치게 되면은 그러면 정규 중학을 가느냐 안 그러면 이제 직업을 위한 중학교로 가느냐 갈라집니다. 몇 프로냐 하면 한 6%, 6%의 학생들이 이 정규 중학을 가서 대학을 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거의 94%의 학생들이, 아동들이 이제 정규 중학이 아니고, 우리나라 같으면 실업중학교인데 완전히 또 실업중학교 아니, 그걸로 일단 갔다가 거기서 다시 갈라집니다. 아주 공부를 못하는 사람, 그리고 이제 공부를 보통으로 하는 사람. 아까 6%는 이게 잘하는 애들은 너희들은 오만에 대학이나 가라. 왜냐하면 대학 가게 되면 대개 봉급 잘 못 받는 학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걸로 가거라. 보통 사람들은 데려와서 이제 한 10년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문대학 해서 그 전문대학이지만 우리나라의 전문대학은 좀 다르고요. 기술을 가르쳐주는. 근데 그 사람들의 봉급이 같은 나이에 이르렀을 때 대학 졸업자보다 공급을 더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아주 또 공부를 못하는 애들은 기능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부터는 그야말로 이제 이걸 물건을 만들 때 정성 들여 있게 만든다든지요. 해서 그 사람들의 봉급이 또 저거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직업에 대한 귀천은 없어지는 그것이 바로 선진국입니다. 지금은 아직 우리나라가 그렇지 않습니다. 아닌데 지금 불언간에 그런 세상이 옵니다. 요사이 아마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아마 대부분의 공장에서 고등학교 졸업 맞고 4년 된 사람이 여기 현대나 럭키 같은 데서요. 공급으로 봐서는 거기서 받는 봉급이 대학 졸업자의 초임보다가 조금 더 많을 겁니다. 벌써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게 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사회에서 대접받고 사는 사회에 쳤을 때 반드시 대학을 안 가도 된다. 그러나 내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도 대학을 꼭 보내야 될 우수한 사람은 또 대학을 보내주는 것이 사회를 위하고 부모를 위하고 본인을 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중간 결론으로서요. 제가 다시 말씀드리는 것은 자녀 교육에 있어 가지고 우선은 도의 교육을 지육보다는 도의 교육을 먼저 시키시고 그다음에 둘째 직업을 위해 가지고서는 대학을 보내는 것이 더 낫겠느냐 안 그러면 중학교 나와서 공업고등학교나 상고를 보내는 게 더 낫겠느냐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머리가 아주 좋고 달랑 정규고등학교 보내가지고 대학을 보내세요. 부모들이 좀 고생을 하더라도요. 그러나 대학을 원하는 학과에 다가서 들어가지 않을 것 같고 하거들랑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해서
아주 부유한 집에서는 또 뭐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그러나 제가 한 얘기는 저처럼 보통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는 또 상위 한 20% 고등학교에서요. 상위 한 20%. 지금 아마 전문대학하고 다 합치면 아마 고등학교 졸업자의 한 40%가 대학에 갈 수, 그 전문대학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있습니다만도 그 40%가 다 지금 가서 정말로 전문대학은 괜찮습니다. 전문대학은 앞으로도 취업을 위주로 되는 그러한 아마 교과 과정으로 개편이 될 거고 전문대학 졸업생이라면은 아마 취업은 4년제 대학 졸업생 중에서 일부 학과보다가는 훨씬 더 나아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대학을 보낼 것인가 안 보낼 것인가. 그 다음에 보낸다면은 전문대학을 보낼 것인가 4년제 대학을 보낼 것인가. 그리고 이제 4년제 대학을 보낼 수 있는 그 학생이라 하게 되면 아마 고등학교에서 상위 20% 이내는 들어와줘야 됩니다. 그런데 상위 20%에 들었다고 쳐가지고 반드시 취업이 되느냐 하면은 취업은 안 됩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의 책임이 아니고 우리 대학 교수들의 책임입니다. 대학하고요, 대학 교수들이 굉장히 이기적인 사람들입니다. 부모들은 자녀를 대학에 보낼 때 취업을 생각해서 보냈는데 대학에서 가르치는 것은 취업하고 아무 상관없이 자기네들이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칩니다. 결국 학교 이름만 보고 학과는 관계없이 우선 부모네들은 보냈고 학생은 또 어느 학교의 이름만 보고 또 그 학과를 택하고 그리고 교수들은 학생이 없어지게 되면 그 학과가 폐과가 되고 자기가 사표 내고 나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또 있는 겁니다. 그 3자의 부조리요. 정부까지 합쳐가지고. 그래서 대학이라는 곳이 바로 뭐냐 하면은 사실은 제자의 취업을 그렇게끔 생각하지 않고 그대로 오는 학생을 배짱 좋게 받아서 무책임하게 자기네들을 가르치고 싶은 대로 가르쳐가지고 내보내는 것이 그것이 우리 대학입니다. 따라서 대학을 절대로 믿지를 마시고 그리고 앞으로 아마 국민들이 조금 압력을 가해서 우리나라의 대학 교육의 정상화. 그 대학 교육의 대학이라는 건 원래 이제 학문하는 곳입니다. 옛날에는요. 그 옛날에는 대학 가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부유층들이 할 일 없는 사람들을 전부 다 대학 보내가지고 교양이나 쌓았거든요. 그때는 관계 없어요. 모두 직업을 생각하지 않았으니까. 그러나 지금 대학 교육이 대중화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학 졸업하면 조금 더 취업이 좀 잘 될 것이라 생각해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의 대학의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그것을 깊이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따라서 그 학과 선택을 할 때 우선 취업이 잘 되는 학과, 취업이 안 되는 학과. 아주 우수하다면요. 고고학도 좋고 물리학도 좋고요. 또 머리가 아주 좋다면 어떤 것도 좋아요. 그러니까 따라서 머리가 아주 좋은 상위 1% 이내에 들고달랑 걔들 보고 마음대로 하라 그러세요. 쓸데없이 뒤에 가가지고 원망 듣지를 말고. 그러나 취업을 생각한다면은 적어도 상위 10% 학생이라고 치더라도 취업을 생각한다면은 그때부터서는 조심해야 됩니다. 되도록이면 취업이 잘 되는 학과를 먼저 택하고 그것도 또 본인의 취미에 물어봅니다. 부모들이 정하지 마세요. 예를 든다면은 공부를 잘해요. 상위 1%에, 참 2%에 들어왔습니다. 학생은 공과를 원하는데 부모는 이과를 원하고 억지로 이과대학 보내가지고 원망 듣지를 마세요. 또 부모가 참 학생은 또 이과를 원하는데 부모가 돈 없다고 해가지고 억지로 공과를 보내지도 말고요. 포항공과대학에 초창기에 1회생 중에서 어디서 온 학생인데 수학 경시대회 우리 학교에서 시행한 수학 경시대회 1등한 학생이 있었어요. 굉장히 머리가 좋은 학생이에요. 그래서 걔가 만약에 우리 학교를 왔더라면은 장학금을 좀 받고 장학금뿐 아니죠. 우리 학교는 장학금이야 받으나 안 받으나 다 돈 때문에 학교 못한 애들은 없으니까요. 그런데 또 그 집안도 괜찮은 모양이에요. 그런데 기어코 이과대학을 가라 하고 그 학생을 이과대학을 보냈던 모양이에요. 재작년에 그리고 다른 애들이 다 졸업 맞고 지금 대학원 갈 판에 걔가 찾아왔어요. 부모가 전화를 걸었어요.
지금 어떻게 포항공과대학에 특혜 입학을 할 수 없느냐고. 내가 또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해과를 가가지고 얘가 학교를 안 다니겠다고. 한 2년간 성적도 떨어졌는데 그래서 포항공과대학에 갔으면 싶다고 해가지고서 그래서 우리 학교에다가 특별히 입학시키는 방법이 없어요. 교육부에서 부정입학이라고 야단할 테니까. 그래서 시험을 쳐보라 그랬죠. 시험을 쳐서 뚝 떨어져 버렸어요. 이제는 아마 그 학생이 저한테 인사를 하면서 이제는 후회 없이 이과대학을 다녀야 되겠다고. 그래고만 갔어요. 갔는데 다시 말하면요. 어디까지나 본인 우수한 학생일수록은 본인의 의견을 존중해야지. 부모가 이러쿵저러쿵. 그리고 미래를 점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미래 사회가 공과가 좋을지 이과가 좋을지 법과가 좋을지를 그 미래 사회가 그걸 모르거든요. 그래서 저는 저 삼남매 키우면서 대학 교수를 하면서도요. 삼남매 키우면서 무슨 학과를 하느냐 하는 것은 애들에게다가 맡겼습니다.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만도 우수한 학생일 때는 후수한 자녀를 덕구달랑 진로를 자녀의 생각 위주로 하고 정보를 주기를 얘야 이런 학과는 이렇게 된단다. 그걸 한다면은 이런 말이 있는데 너 생각해 봤니? 하는 식으로 그 자녀가 바로 판단할 수 있는 재료는 제공하는 게 좋습니다. 그 이상 절대로 강요는 하시지 말 것. 그 다음에 둘째, 대학 선택을 어떻게 할래? 했을 때 명성만 가지고 하지 마세요. 아까도 내가 얘기했지만도 아마 예를 든다면 경북대학을요, 서울에 있는 대학보다가 많은 대학보다가 못한 걸로 지금 돼 있는데 사실은 경북대학이 우리나라에서 인류대학입니다. 포항공과대학에 경북대학 출신의 교수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 포항공대 교수들의 우리는 뭐 대학하고 관계없이 그냥 우수한 사람을 갖다 뽑아놓는데요. 역시 봤더니 서울대학 출신들이 제일 많습니다. 뭐 80%쯤이 서울대학 출신이고. 그 다음에 서울에 있는 대학으로서 출신들은 서강대학, 연대, 고대, 한양대학. 그렇습니다. 거기에 몇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북대학. 이 아마 지방에서는 제일 많고. 부산대학에 한 사람, 전북대학 출신이 하나, 강원대학 출신이 하나, 영남대학 출신 하나, 그 다음에 충남대학 출신 하나, 뭐 그런 식으로 이제 골고루 이렇게 쌓여가는데, 우리 학교에서 제일 우수한 교수, 조교수, 지금 부교수 중에서요, 우수한 교수 5사람을 꼽아라 하게 되면 그 중에서는 경북대학 출신이 그 5사람 중에서 내가 최고라 하게 되면 아마 다른 교수들이 조금 이의를 제기할 것 없기 때문에 내가 최고라는 말을 하지도 않겠고요. 5사람 중에 하나를 꼽아라 하면 경북대학 전작과 출신입니다. 우리 학교 전작과 교수요. 그래서 그 서울에 있는 대학의 허상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바로잡을 필요가 있고 꼭 막연하게 선배가 있으니까 선배하고 자기의 이익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포항공과대학에서 교수를 채용한다고 했을 때 이력서 보고 지금 이 양반이 얼마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그것을 위주로 우리가 교수를 채용하지. 내 조카니까, 내 동차이니까, 자기 동차인데 동차이 아닌 사람이 더 우수한 사람을, 그 사람을 포항공대 교수를 하게 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이 들어가지고 혹시 노벨상을 받으면 학교가 유명해지는데요? 왜 학교를 유명하게 만들 그 사람을 내가 제쳐두고 왜 내 후배 함부로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세상은요, 모든 것을 같은 값이면은 내 조카. 그거의 인지상정이죠. 같은 값이면은 내 동창. 그러나 대개는 봤을 때요, 서울에 있어가지고서의 대학의 허상은, 그것은 너무 참 지방에 와서 너무 과대평가가 되고 있다. 그래서 학교를 보내실 때 우선 그 학과가
어떤 학과인지, 그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 취업은 되는지 안 되는지, 앞으로의 진로는 어떤지 하는 것을 따져보시고, 그 다음에는 그 학교가 어떤 학교인지를 깊이 알아보고요. 적어도 자녀를 대학에 보낸다면 그 학교쯤은 한 번쯤 가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우리 포항공과대학에서 대구 와서도 1년에 한 번씩 꼭꼭 우리 학교에 좀 설명회를 합니다. 그 설명회 하는 것이요, 우리 학교의 선전이 아닙니다. 우리 학교는 이런 학교다 하는 것을 바로 알리는 겁니다. 우리 학교에 왔다가요, 공부를 못 따라가가지고 자퇴한 학생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든다면 여학생 중에서 자기는 고등학교 다닐 때 자연계 이과에 흥미가 있다고 생각했고, 또 학력고사에서 전에 한 300점 좀 맞았어요. 그래서 포항공대를 입학했는데 못 따라갑니다. 결국 못 따라가서 그만두고 2학년 마치고 그만두고 서울대학 노문학과를 시험 쳐서 그걸 합격을 해서 좋다고 다니고 있죠. 바로 내 진력 볼 때는데. 그래서 내가 걔 보고 난 다음에 너 참 용기 있게 참 잘 선택했다. 그러니까 적어도 학문에 대해 가지고서 취미가 없고 고등학교 때 달달 외웠던 사람들은 포항공대는 안 오는 게 좋다 하는 얘기를 우리 학교 설명회에서 의뢰히 그렇게 합니다. 학문에 대해서 취미가 있거들랑 아마 우리나라에서 포항공대 학장이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제일 좋은 대학일 거다. 서울대학이 아마 두 번째로 좋은 대학일 거다. 하고 그렇게 농담 섞어서 그렇게 내가 얘기를 합니다만은도 결국은 학교를요 바로 알아야 됩니다. 예를 든다면은 A 대학에 A 학과를 B 학과를 들어갈 수가 있다. 그런데 그 학교의 그 학과보다가는 C 대학에 자기가 원하는 D 학과. 그러면 그건 뭐 참 부모가 절대로 허상에다가 하시지 말고 꼭 그쪽으로 이렇게 할 거죠. 저는 간이 학교를 다니고 우리 집안에서는 노래소리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가정에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음치입니다. 원래부터 음악에 소질이 없었고 또 둘째 국민학교 때 간이 학교 다니면서 음악 교육 안 받았고 집안에서 노래 부르는 거 못 들었고 그래서 그 대신 저는 다양한 취미를 가지고 있죠. 바둑 잘 두고 장기 잘 두고 화투도 잘하고 어릴 때는요. 그러고 가지고 그 다음엔 팽이 잘 치고 산에 가서 밤 잘 따고 그래 잘났어요. 잘났는데 한 사람을 턱 만났더니 음악이 중요하대요. 그 음악 중요한 거는 내가 틀림없이 그래서 내가 그랬어. 됐다고. 당신하고 나하고는 아마 잘 맞을 것 같다. 왜냐하면 우리 애들이 나거들랑 당신은 예능 쪽으로 가르쳐주고 나는 이제 학술 쪽으로 공부하는 법에는 가르쳐주고 집안 분위기 이렇게 하게 되면 아마 잘 안 되겠느냐. 그래서 이제 미국에 있을 때입니다. 대학 교수가 돈이 없으니까 이제 피아노 선생은 미국 사람은 물론 구할 수도 없고 또 미국에서는 또 미국 사람들은 그 자녀들의 음악 교육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또 우리 교포사회는 한국에서 열기처럼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그뿐더러 한 사람이 경북권에 다닐 때 또 피아노 레슨을 해가지고 그리고 음악에 대해서요. 내가 농담 삼아 그러지요. 그 반음 틀리는 걸 어떻게 아느냐. 그러면 안 사람이 여보시오. 그런 무식한 소리 하지 말았고 이러나고 말해요. 하지만은 여하튼 음악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하고 소질이 있어요. 안 사람은요. 그런데 아까 경제학 했다는요. 둘째 놈이 사실은 다재다능한 애예요. 그런데 이제 마전 봤을 때 이제 음악을 피아노를 가르치니까 마다들은 자기 어머니 시키는 대로 잘 따라해요. 하니까 어느 정도 돼서 이제 음악을 이해할 정도가 되고 그만 큰 기대는 음악을 전공시킬 필요는 없다 하고 한 사람은 생각했고 둘째 놈은 가만 보니까 멜로디를 잘 외우고 한 2살 때부터 말이에요. 이건 잘하는 것 같으니까 열심히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마침 이제 교포 학생 부인이 하나가
서울대 음대 나온 부인이 있어서 피아노를 가르치는 부인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또 와서 뭐 학생 부인이 가지고 허락하게 이 피아노를 가르쳤어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안 사람하고 그 애하고 사이에 불화가 돼 나가요. 왜냐하면 애는 나가서 놀고 싶은데 어머니는 전인 교육을 위해 가지고 음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피아노를 하라. 그리고 내일 지금 선생님이 올체인데 이놈이 피아노 안 하고 놀러 나가겠다는 거니까. 그래서 내가 이따가서 왜 꼭 걔한테 그렇게 피아노를 가르쳐야 되는 거냐. 그랬더니 한 사람이 있다가 난 다음에 말이야 그건 당신 간섭하지 마라 이거예요. 자기는 피아노는 자기가 가르쳐야 되겠다. 그러라고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학교를 탁 갔다 왔더니 모자가 울고 있어요. 왜냐하면 둘이서 피아노 앞에 앉아가지고 이제 아들 보고서 피아노 치라 지는 안 하겠다 치라 안 하겠다 모자가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그 걔가 국민학교 4학년 때입니다. 그래서 내가 들어와서 내가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내가 권한을 행사한다. 재판을 하겠다고. 그래 내가 그럼 불렀죠. 둘째는 불러가지고 너 피아노 배울래 안 배울래? 안 배우겠다 이거요. 그러면 그만 피아노는 없다. 선생 보고 미안하지만 모시지 마시고. 그래 해버렸어요. 어떤 결과가 됐느냐. 나중에요. 대학생이 턱 됐어요. 그래가지고 둘째 놈이 좀 소질이 있거든요. 한번 보니까 지 친구들 데리고 집에 들어와서 파티를 한다고 야단해요. 그런 거 가르쳐 우리 보고 부모가 좀 비키라 이거예요. 비켜주지 말이에요. 고등학교 3학년 때니까.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는 거냐. 피아노를 갖다 놓고 난 다음에 콩나물 떼가지고 그려가면서 뺑 하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제대로 보라 이거예요. 지가 작곡을 했어요. 베토벤의 교향악을 착 갖다 했다가 한 악장이 조금 더 저것이 뭡니까 이게 한 구절이 지나가고 난 다음에는 재즈가 쾅 하고 나왔다가 그 다음에는 이런데 그걸 이렇게 편곡을 했는데 그다가 지가 가사를 붙여서 그러니까 애들이 그날 저기 와서요 노는데 바로 그 걔가 편곡했는 그 참 작사했는 거 가지고 가르쳐 잘 놀고 갔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하는 얘기가 저게 참 피아노를 가르쳤더라면 참 잘할 놈인데 그래서 내가 일단 물었어요. 너는 4학년 때 피아노 그만둔 것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때 아버지는 내게 나가서 잘 그만두게 했다. 그러나 지금 생각해 봤을 때 지가 그때 뭘 알았겠느냐. 아버지가 강력하게 시켰더라면 내가 조금 더 나은 그 작곡가가 됐을 텐데. 그래서요 자녀 교육은 이래도 원망 저래도 원망. 그러니까 그 원망을 받게 돼 있습니다. 돼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인교육 하게 되면요 전인교육이라는 것은 참 자기 전공 이외에 사람이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좀 생활할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저처럼 음악을 몰라도 술도 좀 잘 먹고 문학은 아주 좋아하고 그래서 시는 저는 국민학교 때 시조를 한 100수쯤 외웠어요. 시, 그 다음에 한시 좋아하고 그럼 심심하면 역사책 읽고 음악은 못해도 이쪽은 내가 떠났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느냐. 내 못하는 거는 얘기하지 않고 내 잘하는 것만 가지고 자랑하면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 되는 거고 한 사람이 공무가 나왔지만 한 사람보다가 문학에 대해서 내가 조금 더 공부를 좀 더 많이 했다고 볼 수 있죠. 그 반면에 음악 하게 되면 나는 그건 손 듭니다. 그죠? 포항공대 교수 이렇게 모여가지고 난 다음에 또 환영회 같은 데서 아예 저 노래를 한 번 좀 시켜보고 난다면 다시는 안 시키기로. 그랬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저가 어디 비정상적입니까? 그래서요 그것도 허사입니다. 자녀들이 음악을 취미로서 좋아하거든. 둘째 부모들이 여유가 있거든. 그러거달랑 자녀들을 위해서 취미를 길러주세요. 부모가 좋다고 하는 취미를 자녀가 싫다고 하는데도 부모의 허용을 위해서 억지로 넣어주는 그러한 바보 같은 짓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나중에 자녀들에게서 원망을 들을 테니까. 그래서요, 말로는 우리 전인교육 하지만은도
이 전인교육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해봐서 결국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인교육이 뭐겠느냐 했을 때 저는 그래 봅니다. 부모에게 효도하고 형제에게 우애하고 친구 간에 힘이 지키고 부부 화합하고 그 다음에 자녀들에게 다가서 참 자애를 베풀 수 있는 그것이 바로 전인교육입니다. 그 다음에는 뭐가 필요하냐?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할 수 없이 직업을 가져야죠. 유산이 많지 않으면은. 그러면 직업을 가지는데 직업에 있어 가지고서는 자기 자신이 좋아하는 직업을 돈하고 뭐 돈이 좋으면 돈벌이 하는 직업, 돈이 아니고서 음악을 하면서 가족을 지탱할 수 있으면 그러면 음악이 좋고요. 저는 음악하고는 반대지만은도요. 그리고 또 저보고랑 다시 태어나서 당신은 뭘 하려고 한다면 역시 과학밖에 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어서 할 수 없이 또 과학자가 되어가지고 포항공대보다는 조금 더 유명한 학교를 만들어서 학장을 더 좋은 학장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저거지. 뭐 아까 내가 말씀드렸지만도 내같이 무능한 사람이 뭐 돈을 벌어가지고 뭐 회장이 되어서 집안 가난한 사람들을 전부 다 취업을 시킬 정도로 그는 꿈이죠. 저는 아마 참 다음 세에도 역시 학자로서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것으로서 오늘 혹시 좀 도움될지 몰라도 저의 강연은 마치겠습니다.